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부동산 중개연구소 소장인데요. 오랜만에 세법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부동산 상가 토지에 대해서 광고만 올리는데 그래도 울산 부동산 TV를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향후에 부동산 투자할 경우 투자해서 임대 사업을 할 경우 그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간이가세자, 일반 간이가세자, 만약에 선택 가능하다면 무엇이 유리한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때 구비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또 만약에 있어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면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사업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타 효과가 간이가세자 되면 효과가 뭔지 특히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간이가세자가 부가세를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면제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상가를 투자해서 요즘 저희 해운 부동산 중개연구소로 상가를 투자한다 등등 해서 많이 이 건물 매입에 한다는 그분들 계시는데 그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린다면 맨 처음에 관할세무서로 가야 되고요. 관할세무서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나의 주소지가 아니고 해당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 소재지, 즉 임대하고자 하는 물건, 즉 투자하고자 하는 그 건물을 관할하는 것이 바로 관할세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울산 송정 지구에 그 상가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한다.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부산 있는 분이나 만약에 울산이라도 중구나 또 저기 부산 서울이나 투자하는 분들도 자기 주소를 관할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 울산 동세무서에 즉 송정지구는 울산 동울산 세무서 관할이기 때문에 동울산 세무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와 같이 신분증 들어가시고 그다음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의 권리 서류. 즉 임대를 하려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내가 자가 건물이라면 자가를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갖고 와야 되고 이때 토지와 건물 다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타인의 건물이라면 임대차 사본도 들어가야 되고 또 임대차 사본에 기재된 만약에 임대인이 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해당 토지 건물을 등기 등본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은 주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관할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등록을 해야 된다면은 등록한다 그러면 구청에 등록을 할 때 나이 사업자 등록도 같이 해달라 신고도 해도 되고 아니면 난 등록하기 싫다 그러면 관할세무서에 바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만은 이와 같이 관할세무서 안 가고 구청에 가도 나 같이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해달라 하면 같이 원스텝 서비스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주택임대사업도 관할구청으로 등록하기 싫다면 바로 관할세무서에 가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와 간이가세제 비교하면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과세제와 간이가세제 보면 차이는 세금 납부는 1년에 일반 과세제는 2번 해야 되고요. 2번은 1월 7일에 했죠. 상반기 1월부터 6월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7월 달부터 12월 달분은 이듬해 1월 25일에 1월에 하는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간이가세제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이듬해 1월에 신고하면 된다. 기한은 단지 1월 25일까지입니다. 1월 50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 매입세액 공제
예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제 일반 과세자는 100% 매입세 공제 가능한데 간이가세자는 절대로 100%다 공제 못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고 싶는데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가세는 내가 사업자가 납부를 하지만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딩을 사고 싶다. 만약에 빌딩을 사고 싶다. 만약에 한 10억짜리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토지 부분 말고 건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물에 만약에 부가세가 만약에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10%입니다. 10%. 10%면 얼마죠? 바로 1억 원 정도로 이제 부가세 되는데 그럼 나는 투자 금액은 11억 정도 되겠죠. 그죠? 11억 정도 된다. 만약 건물만 한다면 이와 같이 10억이면 이 중에 아까 말한 대로 1.1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억은 내가 따져보면 매입가액이고 매입가액이다라고 하고 그다음 요 1억은 바로 매입세액이다라고 바로 끊으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내가 이와 같이 건물 10억을 투자하고 나중에 일반 과세자를 하고 싶다라고 선택할 수 있거든. 맨 처음에 신고할 때는. 그러면은 일반 과세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다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는 최종적으로 돈은 10억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뭐 상대방이 또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11억 달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10억만 있으면 된다. 근데 나는 이제 간이가세를 신고하고 싶다. 이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사업도 하기 안 했으니까 이때는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제한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세액의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를 하거든요. 일반 과세자를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한 채로 매입을 한다면 매입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매입이 10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 1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1억이 있으면 같이 여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매입세액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출세액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임대 수입이 뭐 되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임대 수입이 만약에 만약 12억이 있다라고 발생했다. 그러면 12억은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반과 세제가 만약 1월부터 6월, 7월부터 뭐 11월 그 사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매입 12억이 있다. 그럼 내가 당연히 부가세 있겠죠. 그러면 부가세 1.2억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이 바로 매출세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요 1억 가면 2천만 원이죠. 그렇죠? 2천만 원이면 바로 이같이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간이가세자인 경우 어떻게 했냐? 이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똑같은 인원사항이 됐다면 물론 간이가세자는 안 되겠죠. 그렇죠? 간이가세자 요건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4,800만 원 이하면 자 부가세가 된다라고 간이가세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제한적이다라고 표현하기 예를 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료를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라고 보면 그럼 어떨까요? 연간 그럼 3,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3,6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3,600만 원이면 이제 이따 요건 보시게 됐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 부가세가 10% 있다면 36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36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과세자는 36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그렇지 않냐고 바로 3,600만 원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해서 업종별 부가가치는 바로 부동산 임대인은 40%거든요. 여기에 40% 곱해서 다시 또 10%를 곱해서 납부한다. 그러면 약 한 4% 정도 세금 납부하는 거 봐야 되겠죠. 그죠? 세금 정도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여기서 매입세액 간이가세제는 어떻게 하냐면, 뭐 내가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수리를 해줘야 된다.
뭐 등등 한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으면 공급 대가의 0.5%, 공급 대가의 0.5% 곱해진다.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1,000만 원 곱하기 0.5% 세게 아닙니다. 0.5% 곱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5%면 1,000만 원 500만 원인데 만약에 0.5%면 50만 원 정도 됩니까? 뭐 얼마 차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또 우리가 임대료보다도 수익이 더 많았다. 매입세액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일반 과세자는 다 100% 환급을 받지만 일반 간이과세자는 100% 환급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갔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만약에 입주민이 만약에 임차인이 내가 과세를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차인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임차인이 자기는 임차인이 이제 간이과세자다. 간이과세자다. 또는 뭐 부가세 면세사업자 즉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부가세를 아까 예를 들어 환급을 100%못 받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를 더 준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이분들은 다 환급을 받지만 근데 간이과세자나 학원 운영자들은 부가세를 환급 못 받으니 10%더 준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이제 입주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 건물에 번듯한 학원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바로 내가 간이과세자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10%안 받고 안 받아도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 간이과세가 전반적으로 유리한데 만약에 간이과세 요건 되려면 절대 내가 일반 과세업과 겸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식당업을 한다, 다른 업을 한다, 부동산 뭐 중개업자다, 컨설팅업자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반 과세자다. 근데 내가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이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또 연간 임대료가 합계가 또 요건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8천만 원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8천만 원까지는 간이과세자 되는데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안 된다. 바로 4,800만 원 미만까지면 된다. 식당업을 한다. 연간 매출이 만약에 7,900만 원이다.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안 된다. 근데 바로 4,800만 원 미만이야만 그러면 월 임대료가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월 임대료가 400만 원 미만이면 이미 그대로 간이과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세 번째 요건에 중요한데 우리가 광역시나 시지역도 우리가 읍면지역이 있었잖아요. 뭐 부산에 가면 부산 기장군 무슨 업 등등 있고 경주도 보면 경주시 무슨 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제고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소재한 건물인 경우 일정한 면적이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보면 만약에 땅의 공시지가 메타당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건물이 940 임대하는 면적이 940 평방미터 제곱이 넘으면 안 된다.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해온 부동산 중개 연구소에 있는 건물을 살펴봐 드린다면 자, 울산 송정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 해안부동산 중개연구소는 바로 항아리 상권에 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땅 면적이 320 평방미터 제곱입니다. 여기는 상권이 건폐율 60%, 용적률
150%거든요. 그럼 1층 바닥, 여기는 또, 우리가 1층만 상가를 임대를 할 수 있거든요. 1층 상가를만 임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땅 면적을 한 편에 하면 97평인데, 60%를 다 짓는다고 한다면, 총 58평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58평이 되고, 요거를 몇 평방미터로 환산한다면, 19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90 평방미터 제곱인데, 그런데 여기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 정도 되면 평방미터 제곱당 77만 원이거든요. 77만 원이다. 77만 원이면 아까 요건에 살펴보면 77만 원이면 아까 메타 평방미터 제곱당 100만 원 미만이니까 면적이 아까 말한 대로 190이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94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면적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하는데 또 그 해운 부동산 중개 영수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이런 쌍업지 그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일반 과세자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여기가 상가 겸용 주택지인데 상가 겸용 주택지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로 있어 중심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저희 위치가 최고는 면적이 크고 최고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면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이제 임대 수입만 따져봤을 때 월 평균 400만 원 이하면 안 된다라고 일반 과세자 선택할 거냐 간이 과세인데 바로 간이 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담자, 간이가세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납부가 안 된다. 납부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만약에 간이가세자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안 받으니까 또 유리하게 임대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간이가세 요건이 된다라도 포기가 가능하냐? 물론 포기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가 겸용 주택지 지더라도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자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이가세자로 신고하면 이와 같이 처음에 초기 투자금에 대해서 부가세는 환급을 못 받는데 만약 일반 포기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간에 이 말은 3년간은 간이가세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관할세무서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월 임대료가 한 400이 안 되거나 그럼 당신은 이 간이가세자입니다라고 통보해 옵니다. 이제 그래 간이가세자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문제가 있냐?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1억이 바로 부가세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2년 정도 되면 감가상각을 해서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이면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남은 거는 이제 한 6천만 원 남는데 내가 간이가세제를 포기를 안 하고 그냥 간이가세제로 만약에 인정을 했다. 그러면 요 6천만 원은 납부를 다시 토해내야 된다. 환급받은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환급받은 것을 토해내기 싫다. 그럼 간이가세제를 포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년간은 간이가세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최초로 부가세는 5년이잖아요. 모든 이 요건이 다 5년은 땡은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포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대신 5년 전에는 절대로 포기가 안 된다. 중간에 하나의 아까 말한 대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일부 기간 계산해 가지고 토해내야 된다. 토해내기 싫어서 포기하면 3년간은 계속적으로 이 일반 과세제로 해서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고 싶고요. 여기서 또 부은 것이 표시해 놓은 것은 일반 과세제는 4,800만 원 초과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4,800만 원이 기준점이지만 간이가세제가 다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8천만 원까지입니다. 현재 법령상 8천만 원인데
이 8천만 원까지는 연간 매출액 8천만 원까지는 간이가세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와 같이 간이가세자면 근데 일반 과세자 간이가세자 하더라도 4,800만 원까지는 아까처럼 부동산 임대사업자처럼 납부도 하지 않았는데 초과되면 납부를 해야 된다. 아까 납부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매출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에서 한 50% 이중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참고로 볼까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 부가가치법 시행령 111조인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40%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식당업을 한다. 음식점이 나오네요. 그죠? 부가가치율은 15%네요. 15%. 되게 작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간 내가 만약에 6천만 원 정도 매출액을 만약에 올리고 있다. 그러면 곱하기 15%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10% 정도를 부가세를 납부를 한다라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살펴볼까요? 그러면 결국은 6천만 원 곱하기 1.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 90만 원 정도 바로 세금 내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출액이 6천만 원 정도 한다면 매출의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이 중에 1.1로 나누면 손님한테는 이 부가세까지 다 받아 넣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가 짜장면 7천만 원짜리 짜장면 먹는다 하더라도 고생이 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따지고 보면 1.1로 나눠서 10을 곱하면 한 손님들한테는 545만 원 정도 부가세를 받아 넣은 거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9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지니까 훨씬 간이가세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만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 투자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반드시 필히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선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를 하기를 권유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세도 문제가 되거든요. 종합소득세면 이듬해 올해 신고를 해야 된다. 물론 간이가세자를 하더라도 내가 납부를 안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올해 또 별도로 신고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부동산 중개연구소로 전화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